안녕하세요. 소아 비만 환자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맡은 이효정입니다. 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할까요? 거기에는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의 목적입니다. 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웰빙한 상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웰빙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질병을 미연에 예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발병했을 경우 적절하게 치료하고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모두 진행된 후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식습관의 개선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균형 있는 식사로 건강의 유지, 증진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 식사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 어린이 비만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결핍증 예방과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BMI 지수는 몸무게 kg 나누기 신장 미터의 제곱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 계산해 보셨나요? 0에서 18.5까지는 저체중, 18.5에서 23까지는 정상, 23에서 25는 과체중, 25에서 30은 비만, 30부터는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있을까요? 균형 있는 식사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 4명의 사람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나와 내 아이와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양은 아침은 먹지 않고 점심은 햄버거를 먹고 저녁으로는 라면과 쌀밥을 먹었습니다. B군은 아침은 커피를 마시고 점심으로는 굶고 저녁은 삼겹살과 쌀밥, 야식으로는 닭발을 먹었습니다. C양은 아침으로 샐러드, 사과, 요구르트를 먹고 점심으로는 현미밥과 나물, 연어구이, 간식으로는 삶은 계란 2개와 저녁밥으로는 잡곡밥과 계란 후라이,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D군은 아침으로 곡류 시리얼과 우유, 점심으로는 콩밥과 목살, 양배추, 간식으로는 고구마, 저녁으로는 밥 반 공기와 조기구이, 두부를 먹었습니다. 이 중에 식습관을 개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A양과 B군이 문제점이 있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A양과 B군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해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A양의 경우 아침밥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굶으면 허기를 느껴서 폭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에 인스턴트를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스턴트 음식은 몸에 좋지 않고 칼로리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B군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복 시 위액이 가다 분비되고 카페인이 위장을 자극하여 위액을 역류할 수가 있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굶으면 쉽게 폭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간단하게 샐러드나 고구마, 닭가슴살 등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저녁에 삼겹살 소시지를 먹는다면 소량 먹고 겉들여 먹는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야식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참을 수 없을 때는 샐러드나 간단한 과일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성장기 어린이의 영양 섭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화 비만은 어른과 달리 성장기이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완전히 금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관리에 더욱 신경 써 관리해줘야 합니다. 적당량을 영양 균형에 맞춰서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일 영양 필요량을 알아볼까요? 1일 영양 필요량은 1000 더하기 만나이 곱하기 100이 1일 영양 필요량입니다. 소아의 경우 체중당 필요 영양이 성인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3끼와 간식 위에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 하루 에너지 요구량에서 200에서 500칼로리 감소된 열량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올바른 식습관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은 악화시키지 않고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침을 꼭 먹고 새끼 식사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천히 30회 이상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편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허기가 아니라 갈증일 수도 있고 물은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급식처럼 판에 담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 눈에 보이면 적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밥을 먹으면서 TV나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밥을 먹고 바로 눕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식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후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컴퓨터나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육류 사용 시 살코기 위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소와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름을 이용하는 요리 대신 찜이나 구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식이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소는 배변을 용이하게 해주고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인체에 유용한 균 증식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소로는 통밀, 고구마, 현미, 브로콜리, 양배추, 두부 등이 있습니다. 몇끼 식사는 곡류군과 어류군, 채소군, 지방군이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줄여 나가되 영양 균형에 맞는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군것질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일, 오이, 당근과 같은 수분이 많은 야채나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허기를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 섬유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주는 게 좋고 우유 및 유제품을 줄 때는 1일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나 간식은 최대한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로 오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음식의 양을 많이 줄이는 것보다 영양 균형에 맞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같이 식단을 짜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소아비만 환자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맡은 이효정이었습니다.